인체 생리학 8번째 시간 비뇨기계. 이제 9번째인 골격계만 하면 이제 인체 생리학 이제 저와 함께한 일단 계통별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이제 회사에서 7월 중순에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회사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골격계까지 일단 교육을 하고 그 다음 다른 교육 과정을 시작할 때에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뇨기계 일단 우리가 인체가 우리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기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폐에서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취하면서 산소는 코로 들이신 것을 혈액 속으로 집어넣고 이산화탄소는 혈액에 있던 것을 빼내서 어떻게 합니까? 허파가리에서 이게 쫙 같이 치환이 돼서 밖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기체를 밖으로 빼내는 기관은 폐. 그 다음에 이제 고체, 그렇죠? 먹은 음식을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을 소장에서 영양 흡수하고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단단하게 만들어서 배변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은 뭐 합니까? 간은 인체에서 유발되는 소화 과정에서 유발되는 그런 독소들을 해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특히나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신장은 어떻습니까? 신장은 소변으로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수분을 배출하는 기관이 소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비뇨기계는 체액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과 과정을 필터를 많이 거쳐서 혈액을 순환을 시키는데 이런 여과 과정은 신장에서 일어나죠. 뭘로? 신장에서 이런 사구체라든지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이제 같이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과가 되고 혈액, 수분, 미네랄, 노폐물이 분리되고 흡수될 거는 흡수되고 배설돼야 될 거는 배설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네랄과 수분의 적절한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그 신장이 망가지신 분들은 여러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얼굴이 무슨 빛이 되나요? 얼굴 색깔이 흑빛이죠. 얼굴 색깔이 그죠? 흑빛이 많죠. 왜 그럴까요? 혈액 속에 돌아다니지 말아야 될 것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장에서 제대로 여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과 과정으로 요관을 통과하여 방광이 어느 정도 했다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저장이 되면은 자율신경계통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변이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죠? 한 250에서 300ml 정도가 모이면 방광에 그 정도 모이면 우리가 500ml짜리 그 병에 한 반에서 반 이상이 모이게 되면 우리 방광에 변이가 느껴져서 소변으로 배출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서 조금만 차도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이것도 이제 요실금이라고 하죠. 실금 자꾸 나오는 거. 근데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은 일단 비뇨기계의 구성을 먼저 보자면 신장 우리가 콩하고 팥처럼 생겼다 그래서 콩팥이죠. 그렇죠? 영어로는 키드니라 하고 이제 신장이라고 부르는데 콩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콩팥에서 수뇨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소변이 모이죠. 그래서 요관 혹은 수뇨관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방광 한 곳에 이 방광에 우리 몸의 요강이죠. 그렇죠? 인체 요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250에서 300 정상적이라면 모이면 이제 요도를 통해서 또 남자분들 전립선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소변으로 이렇게 배설이 되는데 자, 이 신장이 하는 역할은 혈액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 농도를 조절하고 혈압 조절을 돕고 신장이 나빠져도 혈압이 오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조절을 돕고 혈액의 pH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혈액이 일정 pH, 약 알칼리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혈액의 일정 pH를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장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생명지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장이 콩하고 팥처럼 생긴 신장 양쪽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콩하고 팥이 약간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르게 생긴 게 두 개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망가져버리면 바로 심장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하나가 망가져도 하나가 일을 하면 워킹을 하면
예, 그나마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장 하나 망가져가지고 제거하고 하나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제가 콜로라도에서 만난 그 아이가 마야라고 하는 일본인과 그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마야가 예, 태어나서 한 달 만에 태어나서 한 달 만에 한쪽 심장이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쪽 심장이 썩어서 어떻게 됩니까? 폐혈증 오죠, 그렇죠? 썩은 게 계속 몸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신장을 드러내고 나니 애가 쫙 기울어져서 몸이 자라면서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좀 가볍다 보니까 기울어져가지고 애가 척추가 자꾸만 자라서 휘는데 어느 정도 자라니까 신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키가 잘 안 커가지고 애가 그때 제가 9살 때 만났는데 한 5살 정도의 키가 얼굴 하니 이제 미국인이잖아요. 사실은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애가 참 예쁘더라고요. 애가 근데 애가 이게 얼굴이 미국인이라서 하얀 게 아니고 아파서 얼굴이 병색이자 노랗게 눈 밑에가 이렇게 그늘져 있는 어린 애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얘가 생식하고 우리 제품을 다 먹고 나중에 키즈텐까지 먹고 저한테 이제 척추교정 운동을 배워서 척추교정 운동까지 하면서 지금은 저보다 키가 크고 제가 지난번에 드린 분 계시죠, 그렇죠? 애가 지금은 체조 선수가 돼요. 자기 학교에 처음에 농구반에 들어 농구를 하고 처음에 진짜 학교에서 우리 제품 먹기 전에는 체육 시간에 앉아 있었대요.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이 신장이 왜 생명 지본이라고 하냐면 신장에서 수분과 이런 미네랄을 이렇게 싹 흡수를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미네랄이 있어야지만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쫙 이렇게 효소,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막 태워서 에너지를 내는데 애가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얘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쭉 꺼져 있다가 생식 먹고 막 우리 좋은 거 다 먹고 진짜 그 엄마가 일본인 엄마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위해서 올인을 하더라고. 애를 위해서 완전히 이 일본 여자분들이요 우리나라 엄마들하고 비슷해요. 미국 사람도 좀 안 그렇거든요. 진짜 애한테 올인하더니 애를 완전히 애가 다 나버렸어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뭘로 우리 제품으로 우리 스피네치 운동 제가 시킨데 그대로 해가지고 완전 애가 좋아져버렸어요. 그러고는 제가 지난번에 콜로라도 가서 만났는데 저 멀리서 저를 보더니 막 달려와서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제가 미국 이름이 조이거든요. 조이 하면서 이렇게 막 껴안으면서 내가 되게 보고 싶었다 이러면서 애가 저를 껴안는데 자기가 이렇게 체조 선수권 대회 나가가지고 이거 왜 리본 체조 있잖아요. 그것도 끈이 위에서 내려와서 그걸로 쫙 돌면서 하는 그걸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전국 선수권 대회 나가게 됐다고. 내가 너무 정말 놀랬거든요. 예, 안 좋아진 것이 좋아질 수 있다. 이걸 보니까 걔가 참 보고 싶고 생각이 나네요. 예, 또 요관 이제 병강 이건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예, 우리의 비뇨기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신장은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이시죠? 좀 생각보다 위에 있다, 그렇죠? 여러분의 배꼽을 손을 한번 대보세요. 배꼽에서 배꼽을 한의학에서 명문이라고 해요. 명문, 생명의 문, 명문. 여기서 그대로 뒤로 지나가서 뼈 갈비뼈 끝나고 요 밑에 요거 시작되는 보세요. 갈비뼈 끝나는 요 지점에 있죠, 그렇죠? 예, 그 지점에 손을 이렇게 대시면요, 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 주변에. 예, 저 몽골 같은 저쪽에 있는 러시아 그런 쪽에 추운 시베리아 인데 추운 나라에서는요, 이 신장 망가진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선교한다고 3번을 갔는데 가보니까 겨울에 춥다고 기름진 거, 그쪽은 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추우니까. 기름진 고기랑 이게 럼주, 술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신장이 빨리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또 신장에 그 결석도 너무 많고, 돌도 많고. 그래서 아무리 그 춥다 하더라도 육식으로 혹은 육식과 알코올로 이렇게 체온을 올리는 거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예. 자. 챙겨보시고요. 자, 신장의 구조를 오른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 피질 부분이 있습니다. 피질이라는 것은 예, 가해 부분이죠. 가해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예, 사구체가 있습니다. 사구체. 그래서 예, 이 사구체
보호만 주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구체 신사구체라고 했죠. 그죠? 사구체와 사구체 영미 있어갖고 사구체 신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껍데기 부분에 그러니까 좀 이 갓 부분에 있는 이 사구체에서 예, 소변에 처음에 이렇게 노폐물을 이렇게 여과하고 아미노산도 이제 예, 이렇게 여과하고 미네랄도 여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그마한 관을 통해서 세뇨관이라고 조그마한 관을 통해서 수질로 들어가요. 수질로. 그럼 이 수질 안쪽이죠.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여과하면서 흡수할 미네랄이나 아미노산이나 예, 수분을 또 재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우가 안에 보세요. 약간 갈색도 아니고 보자. 수질이 갈색이라면 신우는 약간 베이지하고 회색 섞인 듯한 보세요. 수녀관으로 방광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게 신우예요. 예, 신우신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우신염. 예, 여기에 예,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 바이러스가 침입하거나 이 신우신염도 걸리면 항생제 먹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소변이 이렇게 흘러져서 이제 노폐물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진한 노폐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여과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폐물 중에 독소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 여기에서 예, 이제 그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독소의 염증의 원인은 독소, 세균, 바이러스. 근데 여기에 이제 쭉 오다 보니까 물이 많을 때는 희석이 됐다가 쭉쭉 자꾸만 여과하다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료를 생성하는 이 신호에 보면 노폐물, 수분, 미네랄 이런 것들이 이제 배설돼야 될 부분들이 이제 쫙 모여서 어디로 갑니까? 순뇨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병 중에서 보면은 사구체 신염이 있고 자 피질 부분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신우신염이 있고 또 보면은 이제 신장 투석하기 전에 신부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신장 자체가 일을 하지 않는 이 정도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신부전이 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투석하죠, 그렇죠? 투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신장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인공신장을 통해서 내 피를 긁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내 몸 안에서 긁어야 될 걸 몸 밖에서 긁는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100%가 아니죠.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공적인 거기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암보다도 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신장병이다. 절대 신부전같이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평소에 신장을 잘 보호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장에 잘 타격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물론 뭐 피곤하고 편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중에 하나가 육식을 그것도 튀겨서 그것도 달달한 뭐랄까 그런 시럽 같은 거 바른 거 있죠. 딱 생각나죠. 당수육 뭐 닭강정 이런 거 있죠. 정말 안 먹기를 바라고 지방 중에서도 그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포화 지방 많은 거, 육류에 지방 많은 육류 지글지글 이런 거 정말 신장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기억하시고 콩팥을 괴롭히는 이들은 별로 왜냐하면 생명지본이기 때문에 이 콩팥이 나빠지면 몸 전체가 바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콩팥을 잘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맑게 한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장의 기능을 보면 소변을 생성하고 배설하는 기능을 하는데 소변의 성분을 보면 96%가 수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지만 고용물질이 녹아있는 거. 우리가 흔히 뭐 차를 탈 때도 분말을 탁 집어넣어서 안에 녹아버리면 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물질들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뭔가가 녹아서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 녹아있는 게 뭔가를 봤더니 요소, 요산, 크레아틴, 암모니아 이건 거의 다 동물성 단백질에서 나오는 게 많고요. 혹은 이제 멸치 같은 거 이런 데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면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 흡수되지만 이 소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이제 넘쳐나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물이라 하면 그 중에서
그 나트륨, 예, 염류, 그러니까 짠 성분, 소금 성분들 예, 들어 있습니다. 자, 체액 조절 기능을 합니다. 신장이.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몸에 지금 수분이 좀 많이 필요해. 그러면 수분이 작게 나가고, 수분이 많이 필요 없어 하면 수분을 많이 나가게 만들어서 소변을 쫙 많이 나가게 만드니까 우리 몸의 액체 성분인 혈액, 체액, 뭐 또 호르몬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일정한 농도를 항상 유지하도록 도와주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여러분, 이 꼭대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꼭대기를 백회자리라고 하죠. 그렇죠? 이 백회자리와의 이 상응하는 경락이 어디냐? 바로 신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런 분 봤어요. 신장이 너무 맨날 무슨 신우신년 생겼다가 또 사구체 신염 잘 생기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산삼생식을 드시게 해서 그 디톡스 하느라고 하루에 생식 한 번은 산삼생식 한 번은 일반 생식 생식을 두 번을 먹였고 알칼리 요술을 먹였더니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찐득한 기름기 성분이 한 달을 계속 나오죠. 한 달을 계속 올라가가지고 돌다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소변으로 나가기 전에 그냥 나와버려요, 이쪽으로. 머리가 금방 감고 나왔는데 여기가 찌락찌락 기름이 있어요. 아니 머리에 무슨 헤어 뭐 발랐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내가 여기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계속 찐득하더니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뽀송뽀송하면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생리식의 이 디톡스 기능이라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은 생식을 신장이 약한 분들은요 산삼생식 그 다음에 신장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생식들 특히 우리 뷰티 생식 같은 경우는 베리류가 많아서 굉장히 신장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드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장은 또 조혈 촉진 기능이 있어서 이거 잘 보시면요. 적혈구는 정상적으로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뼈 속에 물. 뼈 속에 물이 골수죠. 그렇죠? 골수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뼈가 부실한 사람들은 골수도 부실해요. 뼈가 단단하고 좋은 사람, 골 밀도가 좋은 사람이 골수도 좋습니다. 근데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신장은 골수가 적혈구를 생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분비해요. 에리스로포이에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이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신장에서 분비를 해서 이게 어디로 갈까요? 예, 골수로 가서 골수에서 적혈구를 생성하게 만들어 주는데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나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 경우에 예,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생성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적혈구나 혈색소가 쫙 부족해서 빈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오고 골수성 뭐 이런 골수성 백혈병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수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적혈구가 잘 생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빨리 어디를 고쳐라? 신장을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신장을. 근데 이런 간혹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게 빈혈이라 하니까 고기를 막 주면서 그래 피를 만들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면서 뭐 고기를 신장이 더 나빠지는 안 그래 나쁜데 더 나빠지는 나중에 수혈까지 하고 남의 피 자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식물성으로 혈액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뼈를 단단하게 해줘야 되니까 칼슘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그 신장을 정상화시켜서 빨리 신장을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장에 깨끗한 피를 공급하고 신장이 너무 막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신장의 세포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효소 같은 거가 풍부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신장이 살아나서 제대로 된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쫙 분비를 하면은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골수에서 이 피를 못 만들어내시는 분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 색깔이 정말 그냥 그 속피부까지 까매요, 여러분. 왜? 못 만들어내니까. 얼굴은 원래 사람 얼굴이 혈색이 너무너무 혈색 좋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혈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피색이죠, 피색. 적혈구가 완전히 깨끗하고 건강한 근데 그 피색이 안 좋은 사람, 혈색이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혈색이 안 좋은 사람이, 제일 혈색이 안 좋은 사람이 바로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 얼굴이 정말 흑빛이 나, 흑빛.
그쵸? 예. 그다음에 위나 장이 안 좋은 사람은요. 노란빛이 나죠. 얼굴이 노랗탱탱하죠. 그쵸? 폐가 안 좋은 사람 어때요? 얼굴이 허여물건하죠. 그쵸? 신장, 예. 심장, 하트,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얼굴이 항상 붉은기가 돌고 붉은기가. 코끝이 여러분 심장과 상응하는 경락이죠. 얼굴에서 얼굴 경락 중에 이 코끝에 뭐가 자꾸 나, 응? 코끝에 뭐가 자꾸 나는 사람은요. 심장에 관상동맥에 자꾸 기름이 낀 사람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상동맥 그 혈관 청소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눈썹 사이와 눈썹의 사이와 코끝 사이에 요 딱 중간에 자꾸 뭐가 나는 사람, 위가 약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이것도 그 하나의 그걸 알아두세요. 예. 그다음에 4번 칼슘의 흡수력을 도와주는 거 신장이 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우리가 햇빛 쬐면 비타민 D 하루 20분 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햇빛을 쬐게 되면은 비타민 D가 어디에서 신장에서 활성화되어 가지고 인체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은 근육이요. 신장은 뼈다.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죠. 그렇죠? 간은 근육이요. 신장은 뼈고 간은 근육, 눈. 신장은 뼈, 귀, 청력.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신장이 나쁘신 분들이요. 가는 길을 빨리 잡수시잖아요. 네. 자꾸 나이가 들일수록 뭐라고는 사오정이 다니는 제가 이거 썰렁개그 할까요? 뭐라고는 사오정이 다니는 고등학교 뭐라고래요? 사오정이 신장이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신장이 약하신 분은요. 자꾸만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잘 들린다. 소머지 귀를 갖고 싶다. 신장을 좋게 해야 됩니다. 눈이 잘 보이고 싶다. 간이 좋아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을 99% 재흡수를 하면서 배설을 일을 하는 우리 몸에는 물이 잘 돌아야 되니까요. 물 중에서도 안 좋은 물 1을 배설하고 물은 신장에서 재흡수를 합니다. 그 흡수할 때 뭐와 같이 흡수한다? 나트륨도 같이 흡수하고 소변으로는 0.5만 나온대. 포도당은 100% 그대로 흡수가 된대. 신장에서. 네, 잘 안 나와. 그 다음에 요소 같은 노폐물, 네, 이런 요소 같은 노폐물, 이렇게 소변에 그 지린 냄새 있잖아요. 소변의 냄새가 지린 냄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식을 먹고 대소변을 볼 때하고 육류를 먹고 대소변을 볼 때하고 냄새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제일 냄새가 안 좋은 것이 육류를 먹고 대소변을 볼 때 대변 냄새도 지독하고 소변도 냄새가 이 요소 때문에 그죠? 암모니아 이런 냄새가 진하고 그죠? 그 배설이 50대 50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육류를 100을 먹었어요. 그러니 50으로 50은 나가고 50은 들어와서 50이 돌아다녀. 어떤 사람은 육류를 500을 먹었어. 이 사람은 250이 흡수되고 250이 나갔어. 어떤 사람은 육류를 1000% 먹었어. 1000을 먹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500이 돌아다니고 500이 나갔습니다. 500이 돌아다니면서 각종 몸에 질병을 일으키죠. 예.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어요. 적당하게. 특히나 미 의회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인간의 장수 프로젝트를 연구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실큰 돈을 많이 써가지고 뭘 먹으면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했더니 자기가 먹는 것에 50%만 먹으면 2배로 살고 그 먹는 것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 많은 돈 안 들여도 우리는 이론 플러스 다 배우는데 여러분 돈 버셨어요? 미국에서 수천억 달러를 연구를 했는데 고작 연구 결과가 그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황 박사님을 통해서 작게 먹어라. 응? 좋은 거, 질 좋은 거 작게 먹어라. 이거 맨날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이놈이 아니 돈 버는 거죠. 연구 안 해도 다 연구해 주는데 회사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 페놀 성분. 페놀 성분 이거는 이제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0%쫙 나가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것도 그쵸? 예, 노폐물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배설하는데 자 수분이 96%. 예. 아까 제가 다 한 거 나왔고요. 체액 조절인 아까 한 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4%에 들어가는 요소, 요산, 크레아틴, 암모니아, 무기물 이런 것들이 이제 배설을 하고 체액 조절 기능하고 폐하 조절, 혈압 농도 조절하고 조혈, 에리스로포이에틴 이 에리스로포이에틴 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에리스로포이에틴 예, 에리스로포이에틴 적혈구를 생성하는 호르몬이다.
어디에서? 골수에서. 네.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킨다. 자, 이분이 소변을 지금 들고 계십니다. 자, 소변의 생성 과정과 이동을 보면요. 신장과 그다음에 피질에 아까 있었죠. 사구체가 양쪽에 200만 개씩 엄청나게 많답니다. 이 양쪽에 있는 사구체가 소변을 쫙 이제 여기서 여과를 시키면은 세뇨관을 통해서 쭉 보호만 주머니라는 곳에 가고 보호만 주머니에서 다시 세뇨관으로 움직이면 신우 아까 보셨죠, 그렇죠? 신우라는 것이 이제 그 방광으로 가는 그 요관, 순요관 그 앞에 있는 그 신우, 약간 베이지색으로 된 거, 그 신우에서 이제 요관으로 가게 되고 요관에서 방광에서 이제 변이를 느끼면 소변 느끼면 이제 250에서 300ml 정도가 되면 요도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이 소변의 이 성분과 분량이 섭취된 수분량이나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변동이 있죠, 그렇죠?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저희가 알칼리 이온수, 냉온수를 마시잖아요. 온냉수. 따뜻한 거 먼저 붓고 차가운 거 부어서 그걸 갖다가 저 같은 경우도 750ml 정도 아침에 마시거든요. 그다음에 생식 먹고 난 다음에 또 마시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거의 물을 1리터 이상 마시고 제가 출근을 어디 갈 때도 나가게 되는데 아침에 그렇게 수분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디예요? 아시는 분 아시고 화장실부터 가죠. 제가 센텀을 가거나 뭐 울산을 가거나 어디를 가도 다른 이제 가맹점을 가도 대구를 가도 어디를 가도 제일 먼저 가는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왜냐 가기 전에 딱 먹고 가면 가는 동안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쫙 모여가지고 가면은 소변량 엄청 많거든요.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몰라요. 소변량이 많을 때에 세균들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소변을 너무 작게 보는 거 문제 있어요. 자, 그래서 육식을 주로 많이 하게 되면은 소변이 너무 산성이 되고 또 야채를 너무 많이 섭취해서 알칼리성으로 기울어지는데 우리 몸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항상성의 원리에서 약산성으로 바꿔서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보통 담황색을 띈다 그러죠, 그렇죠? 소변량이 성인이 하루에 1.5리터 전후가 정상인데 우리 알칼리 이온수 드시는 분들 이거보다 조금 많아요, 사실은. 왜? 알칼리 이온수가 입자가 굉장히 작고 몸에 노폐물을 잘 밀어내다 보니까 알칼리 이온수를 먹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1.5리터보다 좀 더 많이 소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뇨 횟수도 저는 조금 더 많아요. 사실은 4, 5회 이거는 뭐냐 많이 소변을 볼 때에 4, 5회 그 다음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볼 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조금 더 6, 7회 정도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예. 그리고 소변은 보통 투명한 색깔이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적혈구나 지방이나 상피세포 혹은 세균, 당, 단백질, 담즙, 색소, 혈액, 세균, 결석 등의 이상물질이 섞여서 혼탁해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소변에서 기름이 뜬대요. 근데 알칼리 이온수를 먹기 전에 그냥 기름이 뜬다 하면은 그분의 신장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칼리 이온수를 드시고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되셨는데 저한테 그 소변에서 깨구리 알 같은 그런 이렇게 위에 지방이 뜹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예, 몸에 불필요한 그 지방이 소변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굉장히 잘 된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소변에 요로 결석 있잖아요. 조그만한 돌이 소변을 보내 뭐가 땡그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소변을 통해서 조그만한 결석이 빠졌다는 거, 2개가 빠졌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너무 놀랍죠? 네, 왜요? 원래 왜 결석이 있으면은 뭐 외국에서는 뭐 맥주를 마셔서 확 왜 술을 먹게 되면 삼투압작용해서 소변이 많이 나가니까 근데 그거는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결석은 나가지만 간을 버리잖아요. 근데 알칼리 이온수를 먹어서 결석이 배출된 것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네. 왜? 미세하게 쫙 흡수가 잘 되니까 떨어져 나오는 확 밀어내니까 그래서 전 아침에 꼭 아침에 온냉수 3잔을 보약처럼 마시기를 권유합니다. 그 다음에 소변으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 진한 누런색은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다, 누런색이다 이러면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을 더 많이 마셔줘야 되고 간혹 비타민 C를 많이 먹은 사람이 노란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거는. 그다음에 붉은색이 나오는 경우에 혈뇨인 경우에는요, 요로 결석이나 방광염, 방광암을 의심할 수가 있다. 혈뇨를 볼 때 검붉은색이다 할 때는 신장염을 의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붉은색이라 해도 완전 다홍색, 빨간색이 있고 그무특티한 붉은색이 있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 너무 진한 오렌지색. 진한 오렌지색은요, 연한 오렌지색은 괜찮은데 진한 오렌지색은 요산이나 색소가 침전돼서 그 요산은 뭐 육류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초록색 정도 약간 이렇게 부르쭉쭉한 색깔이 나오는 경우에는 요로 감염이 의심이 되고요. 진한 갈색인 경우에는 간염이나 황달. 예. 그 다음에 거품이 막 나는 경우에는 단백뇨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걸 보면서 소변에 왜 소변 검사를 하겠습니까? 피검사, 소변 검사 하잖아요. 건강 검사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변이라도 다 똑같은 소변이 아니라는 거죠. 비뇨기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물과 칼륨을 음식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중요하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랬잖아요. 음식으로 공급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장 제품을 많이 먹잖아요. 특히나 이 남쪽 나라, 우리 남쪽 나라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예전부터 따뜻하다 보니까 염장이 많죠. 젓갈이라든지 김치도 짜게 하고 서울의 김치는 시원한데 지방의 김치는 짜잖아요. 그렇죠? 저의 그 외갓집이 거제도인데 거제도는 또 따뜻하니까 거제도 너무 짜게 김치를 짜게 담으면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짠 김치를 먹고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 오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김치를 되게 싱겁게 담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먹으니까 또 괜찮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래 하기 위해서 짜게 하잖아요. 근데 그 짠 것을 너무 오랫동안 먹으니까 그 바닷가 지방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혈압이 되게 많아요. 고혈압약 다 먹고 있어. 네, 왜 그럴까요? 너무 짠 음식. 근데 우리가 지금 생식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먹게 되는데 생식을 두 번을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짠 성분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소금기가 줄어들어요, 몸에서. 그렇죠? 그래서 생식을 아침 저녁으로 먹었더니 혈압이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임상 실험에서도 아침 저녁 생식을 먹었을 때에 고지혈,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에서 굉장한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고혈압은 이제 나트륨 섭취가 줄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짜게 먹는 사람이라도 아침 저녁을 생식을 먹게 되면 한 끼 짜게 먹어도 그렇게 많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습관이 세 끼를 다 먹게 되면 그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가들이 신장이 콩팥이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을 딱 저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 왜? 자기가 늙지 않으려고. 신장이 자기가 노화되지 않으려고 뭐 하고 있었다? 항산화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을 스스로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베타카로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토마토나 붉은색 과일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라이코펜도 비뇨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 남자분들이 전립선에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태리에 그런 말 있잖아요. 토마토가 붉게 익어가면 의사 선생님 얼굴이 파랗게 된다. 어느 계통의 의사 선생님? 비뇨기계 의사 선생님 얼굴이 파랗게 된다. 왜 그래요? 토마토를 많이 먹으니까 라이코펜을 많이 먹게 되니까 남자분들이 비뇨기계가 좋아진다. 그 말이죠. 자, 또 비타민 C, E, 엽산도 신체 여과 과정에서 공정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비타민 C와 E, 엽산, 푸른 잎에 많이 들어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라이코펜은 어떻게 먹는 게 흡수가 잘 되나요? 베타카로틴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지방을 섞으면 어떤 지방 식물성 올리브유하고 약간 이렇게 섞어서 먹게 되면 흡수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당근도 살짝 익혀서 올리브유하고 약간의 올리브유 섞고 또 토마토는 푹 삶으시면 좋습니다. 푹 삶아서 그것과 올리브유 소금 약간 넣어서 같이 먹으면 저는 한동안 계속 봄에 토마토 많이 나올 때 토마토를 막 박스로 사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걸 푹 끓이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금 넣고 먹기 직전에 올리브유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막 숟가락으로 막 떠먹은 적도 있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